안녕하세요. 알고리즘 투자자이자 퀀트 금융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라일라입니다. 2025년 7월 16일, 오늘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상승 마감하며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지만 장중에는 큰 변동성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오랜만에 헬스케어와 부동산 관련주들이 상승하며 흐름을 주도했고 반면 에너지주는 여전히 다른 업종과 달리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보도에 급락했으나 이후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면서 다시 한번 V자 반등으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S&P 500은 0.3%, 나스닥은 0.26% 상승 마감하며 시장은 장중 급락을 되돌리면서 상승 마감한 하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실적 발표는 예상보다 나쁘지 않았고 시장은 여전히 상승 흐름 속에서 섹터 간 로테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모습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장 방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10분봉 차트를 보면 장 초반부터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밀리기 시작했고 11시 30분쯤 급락하면서 고점을 찍은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한 반등이 나타나며 장중의 V자 형태로 회복했고 결과적으로는 약 0.25% 상승하며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1일 이동평균선 아래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평선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언제나 장중 변동성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가에 어떻게 마무리되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단기 이평선 아래로 잠시 하락하더라도 종가에는 다시 끌어올려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전혀 문제 없는 흐름이며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0.25% 상승하며 마감했으며 1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 뒤 강한 하방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과 함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는 장기 상승뿐 아니라 단기 상승 추세도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형주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더 강하게 21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며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소형주 지수 전체를 보면 여전히 힘이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현재 테마주 중심의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아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소형주 투자 시에는 지수 기반 ETF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ETF 투자는 여전히 러셀 2000보다 S&P 500과 나스닥 100 ETF 투자가 훨씬 더 적절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늘 다시 하락하며 어제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횡보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의미를 두긴 어렵습니다. 금은 오랜만에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모두 정배열을 이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현재는 모멘텀 투자자들에게 뚜렷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보유 관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비트코인은 오늘도 약 2.52% 상승했습니다. 지난주 전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 포인트를 공유해드린 바 있는데 이를 참고하신 분들은 이번 주의 급등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전고점 돌파 시 매수를 피하시지만 사실 그 지점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지점이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의 역사에 익숙한 분들이라면 과감히 매수하시고 이번 주 급등을 즐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ETF는 섹터라고 보긴 어렵지만 이더리움 ETF였습니다. 지난주 이미 강한 거래량과 함께 돌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시점에 매수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의 상승을 즐기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현재 74로 거의 극심한 탐욕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는 지수가 완만하게 오르는 와중에 일부 테마주들이 강하게 급등하고 있어 극심한 탐욕의 마지막 구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각자의 전략에 맞춰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16일 기준으로 시장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주식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은 80%가 매우 적절해 보이며 특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몇몇 리더들에게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주도주 중에서는 이미 하방 압력이 시작된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는 수익 실현을 고려하고 강한 주도주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 몇몇 테마들이 살아나면서 테마주들이 급등을 반복하고 있는데 테마주 트레이딩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급등하는 몇몇 종목을 테마에 따라 트레이딩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주식의 기본은 언제나 주도주를 80% 가지고 가면서 20% 정도 내가 좋아하는 주식이나 테마주들을 트레이딩하는 것이지 이 비율이 반대로 되면 전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도주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식의 왕이자 AI의 왕, 엔비디아는 오늘도 0.39% 상승 중입니다. 과거의 몇몇 테마주들처럼 포물선 형태의 과도한 상승만 없다면 펀더멘털 측면에서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수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모멘텀 투자자라면 마지막 정고점 돌파 구간에서 진입해 지금은 상승을 즐기는 구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리더 팔란티어는 오늘 다시 한번 $150를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월 초 대비 거래량은 다소 줄었지만 조용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늘 거의 아무런 가격 변화 없이 전체적인 우상향 흐름 안에 머물고 있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3일간 타이트한 가격 형성을 보여주면서 거래되며 가격을 다지고 있고 다시 한번 모든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로보택시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유자는 분할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할 수 있고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모멘텀 매수 전략도 유효합니다. 로빈후드는 오늘 드디어 $100를 넘기며 종가 기준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이 화랑인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 위블, 인터랙티브 브로커즈 등을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한 심리도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한 로빈후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대의 주식은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끌 수밖에 없기 때문에 로빈후드를 길게 오래 가지고 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G 버너브는 AI 에너지 리더 종목들 가운데 유일하게 오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브로드컴은 오늘 큰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계속 보유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AMD는 오늘도 2.87% 상승하며 어제의 돌파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이 적절하며 돌파 매수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트레이더라면 지금도 매수 가능한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눌림목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AI 인프라 리더 오라클은 오늘 또 다시 정고점 돌파 시도를 보였습니다. 내일 재돌파가 나온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수 접근이 가능하며 여전히 모멘텀이 강함으로 보유 전략을 유지할 만합니다. 항공우주 리더 로켓랩은 현재 너무 가파른 포물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매수하셔야겠다면 리스크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AI 인프라 리더인 크리로 테크놀로지는 장중 변동이 있었지만 $100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정고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이 여전히 유효하며 곧 있을 빅테크 실적 발표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형 원자로 리더 오클론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눌림목에서 매수하셨다면 좋은 타이밍이었고 현재는 테마주의 강세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뉴스케일 파워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돌파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립토 리더 비트코인과 친구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3일 연속 타이트한 박스권을 유지하며 돌파 후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파 시점에 진입한 투자자라면 보유 전략이 적절해 보입니다. 현재 주간 기준으로 시장은 여전히 플러스 구간을 유지 중입니다. 반등 신호 이후 상승 추세는 12주차에 접어들었고 정고점 돌파 이후 4주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대상승장 초기에 속하지만 단기 상승장 후반부에 진입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모멘텀 투자자라면 단기 상승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일부 차익 실현이 필요하고 장기 투자자라면 대상승장의 연속성을 고려해 멀리 보고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은 넷플릭스와 TSMC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업의 실적은 은행주보다 오히려 AI 관련주 전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시장 반응에 따라 약간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실적 발표와 그에 따른 시장 반응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장은 AI, 크립토, 테마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려면 이들 섹터로 자금이 몰리는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트레이딩이 어렵고 장기 투자가 맞는 투자자라면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트레이딩이 가능한 투자자라면 매일 급등하는 테마주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헤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